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학원 강사 김유정이다. 반가워 얘들아. 우리 고1, 2 학생들 내신도 해야 될 것 같고 수능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수능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어. 짠! 2024학년도 고1, 2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 사실 우리는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고1, 2 학생들을 위한 수능 커리큘럼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필요한 것만 싹 압축적으로 집어넣어서 총 5개의 커리큘럼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생각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것 바로 떠먹 고전문학, 떠먹 현대문학이야. 요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고1, 2 때 배우게 될 문학 작품들을 싹 함께 정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본격적인 수능 공부의 시작, 김민정 개념집을 통해서 올바른 수능 학습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의 가장 유명한 메인 커리 중에 하나죠. 선생님과 함께 단일비, 공통 과목, 그리고 내가 선택한 수능의 선택 과목까지 이 총 5개의 커리큘럼을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부터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떠먹 고전문학이야. 얘들아 어때? 고전문학 괜찮아? 맞아.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쌤 저 진짜 고전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하면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과정, 사고 과정들이 그대로 문학 작품에 반영되는 건데 아니 우리가 고려시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조선시대 사람들이 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배운 거랑 안 배운 거가 정말로 큰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게 바로 떠먹 고전문학이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배우게 될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되게 많은 문학 교과서를 통해서 함께 수업을 하게 되겠죠. 선생님이 그 10종의 문학 교과서에서 중복적으로 구현되는 정말 중요한 문학 작품들을 골라봤어. 특히나 고전 같은 경우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 오늘 당장 새로운 고전 문학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과 시대별로 고대부터 시작해서 그 삼국시대 있잖아. 막 그때 맞아 옛날에 그 고대시대부터 시작해서 신라시대의 향가 그리고 고려시대 고려가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시조가사까지 선생님과 10종의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그 작품들을 시대적인 순서와 함께 배울 거야. 얘들아 이 갈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이 작품의 이 말은 이런 것을 의미해 라는 것을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탁 박힐 수밖에 없게 아주 잘 정리해 줄게. 우리가 3학년이 되면 EBS에서 50%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EBS 문학 작품들을 또 계속 같이 배우게 될 거거든. 근데 그때 아이들의 편차가 되게 많이 나는 파트가 고전이야. 쌤과 이런 고전 문학을 해놓은 친구들과 안 해놓은 친구들은 수업을 들을 때 이해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쌤과 지금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내신에도 그리고 수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사실 선생님은 이거 내 얘기인데 선생님 사실 고등학교 때 국어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국어 인강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제일 어려웠었던 파트가 나는 고전 파트였거든. 나 역시도.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고전을 잘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국어 시중에는 문제집을 다 사서 막 옆에 쌓아놨어. 거기 나오는 고전 문학들을 막 하나씩 다 분석하면서 그걸 보고 뒤에 해설지를 보고 그걸 보고 그 해설지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맥락이 이런 맥락이구나 라는 것을 독학했거든. 그 선생님의 독학한 그 내용들을 다 교재에 담았어. 그래서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필수 어휘들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이 정도의 단어는 각주 없이, 각주는 이제 출제자가 주는 힌트인데 각주 없이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이 정도의 어휘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는 그 선 고전시가에 나오는 필수 어휘, 고전소설에 나오는 필수 어휘까지 생각 쭉 같이 살펴보게 될 강의가 바로 떠먹 고전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잖아. 선생님이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선생님이 세화여고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인강으로 오게 됐는데 학교 선생님을 할 때 내가 선택지에서
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낚이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낚이지라고 했었던 그 낚시질 포인트들까지도 함께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내신에도 수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든 강의가 바로 떠먹 고전문학이고요. 이 떠먹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50분 총 25강. 그래서 선생님과 그 작품들도 함께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작품들이 실제로 구현된 수능 문제들까지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미 완강된 형태로 스튜디오 강의로 지금 전 강의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고1, 2 학생들을 현장 강의를 하지 않거든. 고3 재수생 언니들만 대치동에서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고1, 2 강의들은 거의 대부분 스튜디오 강의인데 뭐 괜찮아. 친절하게 열심히 잘 해볼게 얘들아. 네, 이렇게 떠먹.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고전문학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바로 떠먹 현대문학입니다. 얘들아,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도 고전이랑 되게 비슷해. 문학이라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과정, 사고 과정들이 녹아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대상과 함께 문학 작품을 배워놓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함께 살펴볼 거야. 나 역사 선생님인가 봐. 선생님이랑 얘들아, 이 당시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런 문학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게 이런 의미가 될 거야 라는 내용들을 쭉 같이 살펴볼 거고요. 떠먹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선생님이 떠먹 현대는 찍었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시청각적 자료들을 보여주는 게 현대는 훨씬 또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다양한 시청각적 자료들을 활용해서 정말 너의 눈에, 너의 귀에, 너의 머리에 팍 박히게 문학 작품들을 쭉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아무래도 고전이 현대보다 훨씬 헤비하겠죠? 고전은 뭐 설명할 게 많잖아. 하지만 현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강의가 좀 더 짧아요. 55분 총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생과 마찬가지 작품도 배우고 그 작품과 관련된 문제까지 같이 쭉 살펴보는 강의가 바로 떠먹 현대문학 되겠습니다. 이 떠먹 강의들을 통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내신에서도 그리고 수능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뭐 선생님이 학교생이었으니까 되게 당연한 이야기겠지. 내가 학교에서 수업하던 그 내신에서 정말 중요하게 구현되는 포인트들, 그리고 선생님은 당연히 지금 수능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고 있고 뭐 잘하잖아? 선생님이 수능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이 두 개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있는 강의가 바로 고1, 2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 떠먹 되겠습니다. 이렇게 떠먹, 지금 이름이 왜 떠먹여주는 얘기겠어? 아, 정말 하나하나 선생님이 어휘부터 시작해서 거기 나오는 의미, 그리고 구현되는 수능의 포인트까지 쭉 같이 하면 떠 먹여줄 거고, 이게 바탕이 되고 나면 3학년 때 쌤과 함께 민정쌤과 씹어먹는 EBS 강의를 쭉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문학, 재밌어야지. 그럼 문학은 정말 재밌게 그리고 오래 기억이 나게 도움이 되게 제가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수능학습의 시작, 개념집 강의가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이랑 떠먹에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같이 살펴봤어. 근데 문제는 뭐야? 나는 아는 작품이야. 그래서 다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려. 그 왜 내신도 그렇잖아. 내가 아는 작품 나온다고 100% 다 맞는 건 아니잖아. 아는 게 나와도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개념인 거지. 그래서 지문을 읽었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 우리가 수능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개념부터 잡아라, 개념부터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개념 강의를 싹, 이름 보면 아시겠죠? 압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강의가 바로 개념집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에서는 현대시에 많이 나오는 표현법들, 그리고 현대소설에 많이 나오는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구조상의 특징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선생님과 같이 개념을 살펴봐. 그리고 나서 그 개념이 선택지에 어떻게 구현됐는지도 살펴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시험장에서는 이걸 빠르게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풀면 돼 라는 선생님의 팁까지 쭉 같이 살펴보게 될 강의가 바로 개념집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학에서는 이런 게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독서에서는 뭐가 개념일까? 그치? 독서는 우리가 뭐 통념, 통시, 대조? 이런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물음표지, 그치? 선생님이 2023학년도 개념집 강의까지는 문학 강의만 진행을 했어. 그런데 2024학년도 개념집 강의는 독서 부분을 아예 신설로 추가해서 집어넣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 지금 수능이 점점점 독서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 결국 등급에 가르는 킬러 문제들은 독서에서 구현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독서에서 기초적인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쌤이 생각하는 독서에서의 기초적인 개념은 뭐 통시나 대조나 상반 이런 명사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 글 자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쌤이 생각하는 독서에서의 개념이야.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요.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요.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과 얘들아, 긴 문장은 이렇게 요약해야 돼. 한 단락에서의 중심 내용은 이렇게 찾아야 돼. 얘들아, 단락과 단락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렇게 파악해야 돼.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해 라는 그 구성의 원리를 선생님과 함께 보는 눈을 배울 거야. 얘들아, 그 눈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정말로 글을 볼 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아마 이 개념집 강의, 글 자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눈, 이런 눈을 장착시켜주는 수업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함께 그 눈을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개념집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진짜 본격적인 수능이지. 선생님의 가장 메인 커리 중에 하나인 바로 단일비 강의. 단일비로 선생님 만난, 특히 고3 때 단일비로 시작한 언니 오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좀만 더 선생님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내가 1, 2학년 때부터 선생님 들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라는 글을 정말 많이 남기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1, 2학년 아이들은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그럼 지금부터 하면, 너무나 당연히 지금부터 하면 되죠. 선생님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 고1, 2학생들을 위한 강의는 단일비 강의입니다. 사실 이 단일비 강의는 고3 겨울방학, 그러니까 고2 학생들의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요 강의는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될 거예요. 선생님과 12월 31일부터 2월 27일까지 일주일에 3강씩 쭉 현장으로 강의가 업로드 될 텐데, 쌤 제가 고3 강의인데 들어도 될까요? 그쵸. 왜냐하면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사실 수능 국어는 학년에 따른 그 편차가 굉장히 큰 것도 아니야. 선생님과 정말로 수능의 본격적인 시작을 단일비 강의로 같이 한번 시작하게 될 텐데, 단일비 강의는 평가원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평가원은 이렇게 지문을 구성해. 물론 그 기초적인 걸 개념집에서 함께 배웠겠죠? 선생님과 평가원 이렇게 지문을 구성하고, 이 지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현시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낚시질을 해서 아이들의 등급을 갈라라는 지문을 보는 눈, 발문을 보는, 문제 유형을 보는 눈, 선택지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쌤과 함께 쭉 같이 살펴보게 될 강의가 바로 단일비 강의고요. 아이들이 그 얘기 되게 수강 후에 많이 쓰더라고. 신봉사가 개안한 느낌이에요. 그런 수강 후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 그리고 그 많은 수강 후기 중에서 선생님 수강 후기 다 읽거든. 근데 그 많은 수강 후기 중에 어떤 후기는 신봉사가 개안한 것 같다 그래서 무슨 그런 과장된 표현을 써라고 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이렇게 입증하는 글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했었던 어떤 우리 아이들 선배들이 가장 추천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단 1%만 아는 비밀. 얘들아, 이름 보고 헷갈리지 말아줘. 애들이 단 1%만 아는 비밀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거는 1% 애들만 들어야 되는 거구나. 단 1%만 아는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라는 강의야, 얘들아. 문학이랑 독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상위권 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글 읽기의 사고 과정. 상위권 친구들은 무의식 중에 밑줄을 쳐. 무의식 중에 답을 골라. 그거를 표면화시켜서 왜 여기 밑줄을 쳐야 돼? 왜 이 문장이 중요해? 왜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런 흔적이 남아야 돼? 라고 너희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과정을 표면
단련화시키는 과정이라서 상위권 친구들은 그 사고 과정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하위권 친구들은 아, 저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함께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 문학 독서를 통해 공통 과목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에서는 화작과 언매 중에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작과 언매 이 선택 과목 역시 수업 단위비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화작의 경우에는 출제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 35에서 37번 문제, 38에서 42번 문제, 43에서 45번 문제, 문제 유형도 거기에 나오는 지문도 거기에 나오는 매력적인 오답 패턴까지도 따다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배우면 되지. 그리고 글자가 다른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 유형들 살펴보고 그 유형들을 적용해보는 연습까지 함께 진행하게 될 강의가 단일비 화작이고요. 단일비 언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신에도 수능에도 도움이 될 거야. 선생님이 단일비 언매를 할 때 제일 포커스를 둔 부분은 어디냐면 개념과 개념의 연결고리야. 많은 친구들이 음은 다 알지. 아유, 음은 누가 몰라. 단어 다 알아. 품사 다 알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선생님과 그 강의를 쭉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단일비 언매 2024 단일비 언매의 경우에는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될 거예요. 겨울방학 특강으로 대치동에서 예비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12월 29일 날 개강해서 3월 2일 날 완강되는 총 20강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들으면서 매주 같이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면 굉장히 알찬 겨울방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1, 2 학생들을 위한 필수 커리큘럼 5개. 생각, 떠먹 현대, 떠먹 고전, 단일비 공통, 단일비 선택, 그리고 개념집 중요한 이렇게 총 5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과 고1, 2 때 기초를 막 다져놔. 그럼 이제 고3이 되면 1년 동안 선생님과 수능 강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EBS 강의, 그리고 선택 과목 강의들까지 쭉 같이 살펴보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1년 그리고 2년 아주 탄탄하게 준비해 놨으니 믿고 따라오면 돼.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해줘야 하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계속 같이 선생님이랑 성장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아주 많이 노력할 테니 너희들도 너의 아름다운 20살을 위해서 함께 우리 열심히 달려보자. 알았지 얘들아? 우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만날게. 안녕.